저는 와우글로벌 파트너로 이번에 합류하게 된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과거부터 신한투자증권에서 PB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저는 전업투자자 생활을 하면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여의도 제티라는 활동명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 투자를 했던 걸 바탕으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그리고 각종 유튜브에 출연하다가 이번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종목들과 돈이 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으로 제가 오게 된 이유는 23년도와 4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예외주의가 25년도에는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그 돈으로 향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 투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23년도 4년도 시장에서는 강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높은 금리 상황 속에서 미국식으로 돈이 집중되는 까닭에 미국의 예외주의 형식의 상승세가 주로 일었다면은 25년도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약달러 기반으로 시장을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달러가 된다는 소리는 미국 투자가 답이 아닌 미국에서 중국으로 자본이 이동해지는 시장이 25년도부터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 그래서 지금은 중국 투자가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투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블로그에다가도 방산과 조선, 원전 같은 형식으로 국내에 대한 투자 자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포트폴리오들을 정리하고 중국으로 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4년도 7월 달에 있었던 미국의 FOMC 이후로 미국의 금리를 낮추려는 기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국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중국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때는 우리나라 여의도 시장에서 많은 중국 애널리스트 분들이 과거 홍콩 ELS 사태라든지 헝다그룹 사태로 인해서 중국 전문 애널리스트보다는 아시아 혹은 이제 인도 본인과 다른 업무로 이동하는 경향들을 많이 포착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국내에서 중국 투자가 향후 각광을 받았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제한된 정보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와우글로벌 중국 파트너로 합류하게 된 것도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프라 자체가 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되게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중국 투자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국 투자는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제한된 외국인으로서 우리는 중국에서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주식을 살 때도 100주 이상씩 사야 되거나 혹은 다른 제도로 인해서 조금 번잡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증권사에서 혹은 운용사에서 있는 그런 상품들과 아니면 ETF가 굉장히 좋을 텐데요. 그런 ETF조차도 지금 현재 한국에서 있는 해외 주식 투자판에서는 미국 투자 같은 경우에 잘 돼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품들도 많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해서도 어떤 주식들 그리고 어떤 포트폴리오 담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투자를 했었을 때 상대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상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그리고 유럽이든 가리지 않고 투자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응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미니 차이나에서 콕 집은 종목 실제로 상승. 현재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정도 달성한 상태이고요. 그 상태에서 약간의 변동수는 분명히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점진적 우상향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영한 지가 이제 딱 한 달 정도 된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 자체가 되게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서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 가졌다는 소리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우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4월 달부터 합류한 이후로부터 트럼프 관세발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낙폭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부터 시장 자체가 올라왔고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이 조금 더 우세한 흐름 자체가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중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전략은 중국에 대한 AI 기업의 빅테크 포트폴리오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동시 납품하는 부품사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의 포트폴리오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회원들 같은 경우에 후기도 그렇지만 회원분들도 지금 변동성이 있는 그런 시장 속에서
포트폴리오 전략이 우세하다라는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회원이 되시게 된다라면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글을 썼을 때는 보통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매크로와 결합해서 투자 방식을 좀 즐겨하고 있는데요. 실예로 들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장을 봤었을 때 과거 23년도 3월 달에 있었던 SBB 사태가 결국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어떤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우세할까를 생각을 하고 그 방식대로 저는 투자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겹쳐가지고 블로거에다가도 계속적으로 발간했었는데 지금은 와우글로벌 파트너로 들어오면서 사실 저희 회원분들에게 그렇게 제 생각과 제 인사이트와 매크로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말해도 되나요? 저도 1억 포트폴리오 안에 편존하고 있고 현재 지금 샤오미에 대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하는 투자 전략도 현재 지금 잔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중국 시장에서 다양한 AI 빅테크 기업들이 전존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샤오미가 사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애플이 가고자 했던 길이 결국 본인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애플의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도 많은 것들을 하고 싶었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애플카에 대한 취소였습니다. 하지만 샤오미는 애플에 대한 그러한 실수와 실패들을 딛고 오히려 지금 공산주의라는 그런 형식 때문에 그냥 해라고 해가지고 샤오미가 실질적으로 생태계를 지금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샤오미의 지금 현재 잔존하는 생태계의 확장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과거 22년도 11월 달에 챗GPT에서 단순하게 그냥 인공지능에 물어봤다라면은 지금은 지브리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이제 AI를 활용한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발전 속도에 맞춰가지고 샤오미의 발전 속도도 되게 빨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샤오미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마음은 20살 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라는 지속적인 고민 끝에 나왔던 것이 주식 투자였고요. 처음에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되게 멋모르고 덤벼섰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도 증권사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시장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돈을 쫓으려는 것보다 세상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내가 거기에 편승하자라는 식으로 투자 전략을 바꿨고요. 그 이후로부터 수익률이 좋아졌고 지금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의 매매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인사이트와 매크로를 기반으로 한 투자 전략입니다. 그러면 인사이트와 매크로 기반이 결국 어떠한 말인데 라고 하면은 결국 전 세계의 금융시장의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나도 편승하겠다라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거를 토대로 해서 글로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럼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내 자산을 어디다가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선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와 선택에 대해서 10년 정도 가까이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 전략이 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단순하게 단타 형식으로 차트 형식으로 매매하는 방식은 사실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쓰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예로 한번 들어보게 된다면은 메시가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메시에게 축구 교육을 받으면 나도 메시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가르쳤던 스승이라든지 좋은 선생님들의 특징은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보편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이 좋은 스승과 좋은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투자를 하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해가 되면서 논리적으로 돈의 흐름을 말해주는 것이 저는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접 다녀온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기회는 열렸습니다. 남은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저의 강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궁금하면은 못 참는 성격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내에 대한 투자 정보가 되게 어려운 적은 상황 속에서 저는 3월 달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탐방을 하면서 직접 가서 제 두 눈으로 보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 회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경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글로벌적인 투자를 한다 했었을 때 전해 들은 소식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묻지마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한 현지를 탐방하면서 제가 불신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회원분들에게 이 종목을 투자하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직접 앞으로도 향후 탐방할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탐방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제 논리와 같이 결부시켜 그걸 토대로 회원들에게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제 강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연함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투자를 진행하면서 종목과 사랑에 빠져서 투자에 실패하는 경험들이 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저는 돈의 흐름을 쫓아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흐름이 내가 생각하는 종목에 들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내가 잘못했던 것을 시인하고 빠르게 유연함에 전환을 하는 것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유연함과 호기심 이 두 가지가 저에 대해서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만 좋다라는 것은 조금 틀린 생각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좋은 시장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속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중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투자라는 것은 결국 공산당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산당의 정책과 맞닿는 투자 방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우리가 계속 중국 공산당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기조 그리고 현재 중국 시장은 기업들을 살려가지고 그 기업들의 배당과 세금을 토대로 해서 내수를 부양하겠다라는 신국구 정책과 그다음에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현재 잔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은 싫어라고 하면서 중국을 기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국 투자가 돈이 돼라는 생각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중국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지금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심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빠진 다음에 누가 먼저 회복하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트럼프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변수로 인해 가지고 시장 자체가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누가 더 많이 빨리 회복 탄력성을 가지느냐 그것이 바로 중국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전쟁을 하는 속에서 중국이 더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은 이전에 트럼프 1기 정권 때 우리가 봤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랑 지금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글로벌 무역 시장에 대해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에게 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라이벌 국가는 중국이라고 하면서 한없이 중국은 저평가를 하고 있고요. 한없이 미국은 고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이벌이라는 사람들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한 번 정도는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저는 이번 패권 전쟁 2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미중 간의 전쟁 속에서 오로지 미국, 오로지 중국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적절한 포트폴리오 분배는 과거 23년도, 4년도 때는 미국 투자를 주로 이뤘다면은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주로 보고 미국을 서브로 보라는 투자 방식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중국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라고 질문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어떻게에 대해서 사실 많은 정보들이 국내 시장에 없기 때문에 제가 와우글로벌 파트너로서 여러분들에게 중국 투자에 대한 정보와 종목들을 알려주면서 그것에 대한 포트폴리오 갖추게 된다라면은 결국 25년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흐름 속 변동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추천이 아닙니다. 실제 돈 움직이는 전략입니다. 1억의 움직임을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AI가 어떤 국가들이 투자를 하고 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결국 미국 혹은 중국입니다. AI라는 산업군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그럼 AI 관련된 투자 방식을 과거 미국만 주로 이루면서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은 AI 흐름을 중국에게도 기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22년도 11월 달 이후로부터 미국에서 오픈 AI의 챗 GPT가 나옴에 따라 가지고 그때부터 AI에 대한 흐름들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중국 투자 같은 경우에도 저는 AI 중심적인 빅테크 형식의 투자를 항상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트폴리오 운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오로지 중국에 있는 빅테크들만 투자를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 뭐 테슬라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테슬라라든지 다른 내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중국에 있는 부품을 받아가지고 AI 제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중국에서 AI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의 AI 빅테크 기업들도 동일하게 중국 내에 있는 기업의 부품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쪽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거상에서는 중국의 AI 기업에 대한 빅테크 포트폴리오와 추가적으로 중국과 미국 둘 다 납품하는 중국 내의 부품사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중국 투자에 대해서 망설이신 분들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중국 투자에 대한 이력이 있었는데 그 투자에 대한 성과 자체가 되게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트라우마, 중국에 대한 2015년도 후광통 시절 때 있었던 투자에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은 못 믿어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 여러분 투자했었을 때 중국이란 나라를 분석하고 미리 투자했나요? 아니면은 남들이 다 중국 투자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도 편승해 볼까라는 생각으로 묻지마 투자했나요?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들 중국 주식 돈을 벌었네,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했던 투자 방식이 결국 그것이 트라우마가 작용하는 건데 그 방식을 먼저 깨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못 믿어워 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결국 투자는 돈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돈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요.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 자체가 압도적으로 지금 미국 투자로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올해부터 시간이 지나면 따라 가지고 미국 투자에서 중국 투자로 많이 넘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넘어온다는 방식이 강제적이거나 비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 투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는 방식들이 결국 포모 현상, 국내 투자는 되게 저조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 그에 비해서 미국 투자는 되게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보니까 미국 투자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투자보다 중국 투자에 대한 성과 자체가 높다라면은 그분들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먼저 들어오느냐, 나중에 들어오느냐에 대한 차이인데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보고 그걸 토대로 먼저 중국 시장을 선점하게 된다라면은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국경도, 국가도, 종교도 없고 오직 돈 보고 따라가는 형식의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투자 아직도 망설이세요? 지금 선택이 1년 뒤 계좌를 바꿉니다. 미리 움직이는 사람, 그게 저 박준석입니다.